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6월 둘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와 상주축렬사 운영위원회는 6월 4일 목요일 임란 북천 전적지 축렬사에서 제434주년 임란 북천 전적지 상주축렬사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올해 제향에는 초원관의 강영석 상주시장, 아헌관의 금중현 상주향교 원임전교, 종원관의 박용산 직제학 박호 후손이 맡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충절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배향선열의 후손, 지역 유림, 기관 단체장,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좌를 시작으로 향례와 제사공론 순으로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임란 북천 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중앙공과 상주의 향병 800여 명이 왜군의 선봉 주력부대 17,000여 명과 맞서 싸운 역사적 현장으로 임란 당시 관군과 의병이 함께 항전한 최초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렬사에는 그 당시 순국한 윤섬, 권길, 김종무, 이경류, 박호, 김준신, 김일, 박걸공과 무명 열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1993년부터 호국 선열들의 순국일인 음력 4월 25일을 양력으로 변환한 6월 4일을 제향일로 하여 매년 제향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낙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난 6월 1일 월요일부터 생태와 환경에 몰입한 생태 전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와 대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중심의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1일 월요일 생태 전환교실은 인형극으로 시작됐습니다. 환경 오염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로 문을 연 건데요. 인형극에는 1, 2학년 학생들과 호산나 영재 어린이집, 온누리 어린이집 5세 유아를 초대해 함께 웃고 즐기며 환경 위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2일 화요일에는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잇감인 자동차를 통해 환경과 자동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환경을 지키는 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4일 목요일에는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 방문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전거를 통해 우리의 몸도 상주의 공기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몸으로 학습한 겁니다. 앞으로의 생태 전환 교실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와 산불 예방 캠페인, 장천 수질 보존 활동, 바른 먹거리 찾기 등의 다양한 배움과 실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낙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공모한 2026년 지속가능발전 유아 생태 전환교육과정에 선정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상주 포도 재배 농가에서 발생한 발화 불량 및 생육 불량 현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부 포도 재배 농가에서 싹이 제대로 트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촌진흥청 전문 기술지원단에 현장 합동 조사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급파된 농촌진흥청 기술지원단은 분야별 재배, 토양, 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장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번 생육 불량 주요 원인은 유효토심이 많은 토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질소질 비료와 퇴비를 과다하게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양 성분이 과다 축적되면서 포도나무의 싹이 고르게 트지 못하고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진단 결과를 종합해 농가별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세 조절입니다. 양분 과다로 연약해진 나무의 세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가지 솟기, 간벌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토양 환경 개선입니다. 토양 속 과잉 양분을 제거할 수 있는 녹비 작물인 수단그라스, 호밀, 청보리 등의 재배를 추천하고 볏짚이나 톱밥 등 유기물을 투입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분 및 영양 관리인데요. 황화 현상 등 영양 결핍 증상을 보이는 나무에는 철분 영양제를 맞춤 처방함과 동시에 철저한 배수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북연구원과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 연구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 및 지역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치료기기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현장 실증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하며 경북연구원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경험과 만족도를 분석해 고령자 친화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북연구원과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치료기기 평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참여자 디지털 치료기기 사용법 및 비대면 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벌초등학교는 본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선배와 함께하는 신비한 과학교실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과학교실은 사벌초등학교 제26회 졸업생인 창원대학교 안철진 명예교수의 따뜻한 후배 사랑과 재능 기부로 이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철진 교수는 바쁜 대학 학사 일정 중에도 모교를 직접 방문해 후배들에게 잊지 못할 과학 체험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수업의 핵심 주제는 물질의 구성이었는데요. 안철진 교수는 자칫 초등학생들에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원자와 분자의 개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누 만들기 체험 활동을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재료를 섞고 자신만의 비누를 완성해가며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6학년 이모 학생은 선배님처럼 멋진 학자가 되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벌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훌륭한 동문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체험형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시장과 풍물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환급 창구를 통해 통합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중 두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중앙시장 고객쉼터, 남성로 35-4에 마련된 통합 환급 창구를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에 발급받은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휴대폰을 지참해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환급 대상은 국산 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 원양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그리고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천수 작가가 오는 6월 10일 금요일부터 6월 16일 화요일까지 상주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임천수 작가는 1992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상주 지부를 창설해 지부의 시작을 함께한 지역 원로 작가입니다. 상주 시민들이 미술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주가 낳은 한국미술계의 원로 작가이자 향토색 짙은 작품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임천수 작가는 개인전 19회, 해외 초대전 30여 회, 각종 전시 초대 680여 회 출품 등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역 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대작가상인 도지사상, 상주시 문화상, 자랑스러운 도민상, 한국 SGI 평화문화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고 이일 평론가는 임천수 화백의 작품 세계에 대해 심오하고 중후한 작품은 마치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한 시간적, 공간적 회상을 촉발한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상의 얼과 애환이 담긴 삶의 흔적, 그리고 자연환경의 신비로움을 주제로 총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상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6월 5일 금요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육상 유망주 발굴을 위한 제28회 교육장기 육상 경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상주 지역 초중학생 67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학교 규모 및 성별을 고려해 5개 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면단위 중학교의 종합시상을 추가했습니다. 학생들은 80m와 100m, 800m, 400m 및 혼성 계주의 트랙 종목과 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 던지기, 그리고 공 던지기 종목에서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학교폭력 예방, 장애이해, 마음건강, 금연 및 마약류 예방을 위한 캠페인 현수막을 게시해 학생들의 안전과 올바른 성장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상주시 새마을회는 6월 9일 경천섬 일원에서 새마을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낙동강 및 색강 살리기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과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 제16주년을 기념하고 낙동강 700리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를 중심으로 낙동강 및 샛강 살리기의 운동에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주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의 날 주간 동안 경천섬과 각 읍면동 샛강 일원에서 EM 흙공 던지기와 줍깅 활동을 전개하며 낙동강 수질 개선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녹색 새마을 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 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대한 시상이 진행됐는데요. 서상원 화남면 협의회장, 심금자 은청면 부녀회장, 차인호 외남면 새마을 지도자, 김민희 화서면 담당자가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유승원 청리면 협의회장과 안숙희 공건면 부녀회장이 새마을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상복 화북면 협의회장과 이월선 화동면 부녀회장이 경상북도 새마을 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행사에 사용된 5천여 개의 EM 흙공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새마을 지도자와 지역학생, 시민들이 함께 직접 제작하고 발효시켜 준비한 것으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EM 흙공은 하천 생태계 복원과 악취 제거, 수질 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낙동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 등으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과 건강한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상주시의 초고령 사회 심화에 발맞춰 관내 노인회관 40개소 스마트 TV를 활용한 어르신 맞춤형 범죄 예방 원격 홍보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시책은
전국 시단위 최고 수준인 상주시의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해 기획된 고령층 특화 공동체 치안 활동으로 일회성 홍보 활동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반복적인 시각 영상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취약한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 수칙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에 상주경찰은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와 협업하여 노인복지관의 중앙 송출망 인프라를 지원받는 거버너스를 구축했으며 관내 40개의 노인회관의 스마트 TV를 통해 어르신 집합 시간에 맞추어 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원격 동시 송출합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월 9일, 10일, 12일 3일간 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경북대 상주캠퍼스 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의미하는 9를 상징해 매년 6월 9일로 지정된 기념일로 평생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은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로운 노후의 시작으로 올바른 구강관리가 전신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홍보 캠페인, 구강보건교육, 올바른 입술질 교육, 구강위생용품 전시, 그리고 구강건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상주도서관은 6월 13일 토요일 도서관 일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독서 문화 행사 2026 세대공감 힐링 북크닉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마음을 전하는 향기 편지, 사수의 만들기, 모루인형 키링 만들기, 핸드페인팅 보냉 가방 만들기, 벤치 독서데이, 슬러시가 있는 여름 독서의 맛 등 독서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북 상주시가 조경과 건강을 융합한 전국 최초의 정원형 황토길을 확대 조성하며 시민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공간을 넓히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백토와 규조토, 황토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큰 인기를 끌었던 기존 계산동 36-15번지 황토길에 이어 인근 계산동 36-7 일원에 150m 구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북천변 황토길 추가 조성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로써 편도 총 450m의 코스가 완성되는데요. 특히 자연스러운 곡선 선형을 따라 정원형으로 식재된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며 한 바퀴 천천히 돌다 보면 왕복 2km에 달하는 거리를 지루할 틈 없이 건강하게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연장 구간에는 최신 친환경 신자재인 맨발 걷기 전용 세라믹 바닥재 퓨리스텝이 전격 도입됐습니다. 국산 제올라이트를 고온에서 구워낸 퓨리스텝은 비가 와도 질퍽이지 않고 배수가 원활하며 일반 모래보다 6배 높은 충격 흡수력으로 전 연령층이 부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도시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최신 웰빙 트렌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행을 시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상주시 산림녹지과의 세련된 행정 감각이 돋보이는 결과물입니다. 한편 이번 계산동 36-7 일원의 정원형 어싱퀼 추가 조성 공사는 기존 점토블럭 철거를 시작으로 퓨리스텝 포장과 데크 계단 및 경계 엣지 설치, 소나무 바크 멀칭 등을 거쳐 조만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0일 임신부 건강교실 모유수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임산부 모유수유교육 프로그램은 6월과 11월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유 자세, 출산 후 산모 관리 및 신생아 돌봄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임신부들이 모유 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육아 정보 제공을 통해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